마그네슘은 아침에 먹는 게 좋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신경과 수면 문제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신경균형과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어떤 분은 다리 쥐가 사라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제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매일 마그네슘 챙겨 드시는데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아침에 다른 영양제랑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릅니다. 특히 마그네슘처럼 근육 이완과 수면에 관여하는 성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밤에 다리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손발이 저리고 눈밑이 떨리는 분들, 잠은 잤는데 하나도 쉰 느낌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내용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깬다. 손발이 저리고 눈밑이 자꾸 떨린다. 잠은 잤는데 하나도 쉰 느낌이 없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 어머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서 잠자리가 공포가 됐다고 하시더군요. 마그네슘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드시는 시간을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영양제는 다 아침에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시간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드셔보시라고요.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리 쥐가 확 줄었다고 잠도 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품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용량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녁이 중요한지, 우리 몸이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이해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몸을 얼마나 바꾸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수축한 뒤 반드시 이완돼야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이완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내 신경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정수 님도 밤마다 종아리가 굳어서 소리를 지르며 깨신다고 하셨어요. 저녁 시간 마그네슘 섭취로 이완 타이밍을 맞췄더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섭취만 고집하면 낮 동안 다 써버리고 밤엔 부족해집니다. 여러분도 밤에만 증상이 심해지시나요? 손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도 비슷합니다. 혈액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노화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부족 시 말초 신경 전달 저하가 보고됐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손끝 감각이 둔해졌다가 저녁 흡수 시간대 활용으로 개선됐습니다. 밤에 우리 몸은 신경 회복 작업을 하거든요. 주의할 점은 카페인과 함께 먹지 않는 겁니다. 손끝 발끝 감각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잠이 잘 안 드는 증상은 더 직접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이완 스위치입니다.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은 깊은 수면 단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70세 최미경님은 잠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저녁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마그네슘 섭취로 호전됐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누워도 잠이 안 오는 날 많으신가요? 눈밑이 떨리는 증상도 신경과 근육의 문제입니다. 국내 신경연구진은 안면 근육 떨림과 마그네슘 부족의 연관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65세 이경희 님도 눈밑 떨림이 심하셨는데 저녁 시간대 마그네슘으로 개선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마그네슘을 더 많이 소모시키거든요. 여러분도 눈밑이 자주 떨리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해외 소화기 연구에서 마그네슘은 장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4세 정순자님은 3일에 한 번 겨우 보셨는데 저녁 식후 마그네슘으로 자연스럽게 개선됐습니다. 밤사이 장이 회복되면서 아침에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아침이 불편하신 분들 계신가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의 리듬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69세 한명숙님은 밤에 누우면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무서웠는데 저녁 시간대 마그네슘으로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소모되고 밤엔 부족해지죠.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신호를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 흡수 준비를 하거든요. 소화효소도 미리 만들어 놓고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시간이 달라지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흡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 9시 전후로 고정하라고 권합니다. 저녁 식사가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니까 식후 2시간쯤 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면 소화도 어느 정도 됐고 잠들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잠들 때쯤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어요. 71세 강영철님은 시간을 제각각 드셨어요. 어떤 날은 저녁 7시, 어떤 날은 밤 11시 생각날 때마다 드신 거죠. 효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9시로 고정하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계신가요? 커피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앗아갑니다.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면서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마그네슘 손실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손실이 상당합니다. 68세 송미란 님도 커피를 하루 4-5잔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점심 후에 1잔, 오후에 또 1잔, 저녁에도 1잔.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2잔 이내로 줄이시고 오후 이후는 피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오후에 카페인을 드시면 밤 수면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송미란 님은 커피를 아침 1잔, 점심 후 1잔으로 줄이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소변도 덜 마렵고 마그네슘 효과도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어요. 습관이 되니까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커피가 하루 몇 잔이신가요? 마그네슘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가 있죠.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등등.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싸지만 흡수율이 낮습니다. 주로 장 운동을 목적으로 씁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이나 신경 목적이라면 별로예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높습니다. 몸속으로 잘 들어가서 근육이나 신경에 쓰일 수 있거든요.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도 킬레이트 형태의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흡수가 예전만 못한 거죠. 그래서 흡수율 높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73세 백선희님은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다가 킬레이트 형태로 바꾸셨어요. 용량은 같은데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도 흡수가 잘 되니까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하세요.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 형태 알고 계신가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혈액을 통해 이동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하루 물 섭취량이 4-5잔에 그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내 영양연구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70세 윤정희님은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차나 커피로만 수분을 채우셨죠? 제가 물을 늘리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조금씩 드시니까 한 달쯤 지나서 습관이 되셨다고 해요.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나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신경이 예민해지죠.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쓰입니다. 해외 스트레스 연구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마그네슘 필요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그네슘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부족해지는 겁니다. 저는 시니어분들께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을 권합니다. 하루 1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67세 김태준님은 손주들 돌보시느라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온종일 긴장하고 계시니까 마그네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제가 산책을 권했더니 처음엔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딱 10분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시니까 몸이 풀어지셨다고 해요.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코올도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술을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죠? 그때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국내 영양역학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량과 마그네슘 결핍의 연관성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 위험이 높습니다. 72세 이용주님은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씩 드셨어요. 잠이 안 와서 드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술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잠이 안 온 거였습니다. 저는 술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대신 저녁 마그네슘을 드시니까 오히려 잠이 잘 오셨다고 해요. 술 없이도 푹 잘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요즘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골다공증 약 중에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약효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약물 상호작용 연구에서 여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은 마그네슘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함께 드시면 둘 다 흡수가 안 되거든요. 75세 정명자님은 골다공증 약을 아침에, 마그네슘도 아침에 함께 드셨어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마그네슘을 저녁으로 옮기시라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도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약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간격을 어떻게 두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심코 먹던 습관은 효과 없는 영양제가 되고 저녁에 맞춰 먹는 순간 몸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인데도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증상이 사라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리 쥐가 멈추고 잠이 깊어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눈밑 떨림이 사라지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쥐는 계속 반복됩니다. 밤마다 깨고 아침엔 피곤하고 낮엔 졸리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더니 나중엔 매일 밤 쥐가 납니다. 잠이 두려워집니다. 손발 저림도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엔 가끔 저리더니 나중엔 하루 종일 저립니다. 감각이 둔해지면서 다칠 위험도 커집니다. 뜨거운 걸 만져도 모르고 계단을 헛디디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면은 더 심각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악화됩니다. 면역력 떨어지고 혈압 올라가고 당뇨 위험 커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운전이나 요리할 때 위험해집니다. 눈밑 떨림도 그냥 두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소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배가 더부룩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을 바꾸면 잠이 달라집니다. 깊이 자면 아침 몸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치고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습니다. 다리 쥐가 사라지면 밤이 편안해집니다. 푹 자고 일어나니까 낮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외출도 즐거워집니다. 손발 저림이 줄면 일상이 편해집니다. 요리할 때도 옷 입을 때도 걸을 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바느질도 하고 글씨도 쓰고 악기도 연주합니다. 눈밑 떨림이 멈추면 사람 만나는 게 편해집니다. 대화할 때 신경 안 쓰이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웃음도 많아집니다. 소화가 좋아지면 식사가 즐거워집니다. 속이 편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전체적인 건강이 올라갑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피부도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게 마그네슘 한 알의 타이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딱 하루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다리가 편한지 잠이 깊었는지 아침에 개운한지 느껴보세요. 일주일만 지속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당연해집니다. 더 이상 아침에 먹고 싶지 않아지실 거예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저녁 9시쯤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한 알.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바꾸시면 됩니다. 추가로 실천하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줄이세요. 오후 이후는 피하시고요. 물은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스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풀으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술은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엔 줄이세요. 드시는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간격을 조절하세요. 형태는 흡수율 높은 걸로 선택하세요.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구연산이나 킬레이트 형태가 좋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시간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 커피를 줄이시고 그 다음 물을 늘리시고 이렇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쓰면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 수면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마그네슘에 더해서 잠들기 전 30분 동안 뭘 하면 좋은지, 어떤 자세로 누우면 좋은지, 침실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실전 팁을 모두 공개합니다. 수면의 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도 켜두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그네슘 드시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늘부터 저녁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1번 눌러주세요.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0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